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관계사 두 번째 이야기. 첫날 조금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수업을 들으시면 첫날 들었던 수업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러니 한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포기하거나 그죠? 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진도를 계속 나가는 대로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관계대명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나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와 대명사입니다. 그죠?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단어니까 관계라는 것은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킨다는 소리고요. 그걸 연결시키는데 대명사를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런 예를 제가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인 그죠? 두 명의 누나가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문장으로 제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누나가 있어 라는 말과요. 두 번째는 그 누나들은 선생님이야 라는 두 가지 의미.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나 누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두 명의 누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두 명의 누나가 있어야 할게요. I have two 뭡니까 그럼? sisters가 되겠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누나들은 했으니까 더 해볼게요. 그냥 the sisters 그죠? are teachers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 누나들이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사실 말을 잘 하진 않겠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대명사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명사로 이거 어떻게 말하나요? they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 봐요. 이제 이걸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and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two sisters and they are teacher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관계대명사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야 그냥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접속사가 들어가고 여기 and가 뭡니까? and가 지금 말 그대로 접속사예요. they는 뭡니까? 앞에 two sisters를 받는 대명사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없애는 대신 두 단어 없애고 한 단어 집어넣어요. 그게 뭡니까? 관계대명사.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관계대명사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have two sisters. 그죠? Who are teach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신에 who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좀 재밌는 것은 그래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무슨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라 그러면 해석해봐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죠? 나는 선생님인 뭐 들인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누나를 가지고 있어. 이 말이죠. have니까. 난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선생님들인 하니까 우리말로 되게 어눌합니다. 그래서 who are teachers가 어떻게 해석됐나요?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인 했어요. 그럼 자, 여쭤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인 하는 이 단어 이거 품사가 뭔가요? 품사. 그죠? 이거 품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형용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 받침 니은이 있잖아요. 선생님인. 그리고 형용사가 뭘 해요? 되게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선생님의 임인 두 명의 누나. 명사구죠. 저희 명사구 배웠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수업은 앞에서부터 쭉 줄타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 이것만 이해하시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 유념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맨날 왜 학원에 오는 학생들 가르치듯 그냥 연결해서 쭉 가지
보통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섹션 바이 섹션, 오늘은 그냥 딱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네, 구독자 수 늘리기는 힘든 어떤 스타일로 지금 시스템적으로 아주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볼랍니다. 자,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나는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in 하는 이 who are teachers가 한 단어로 뭡니까? 품사로 형용사라는 거고요. 앞에 있는 two sisters 뭐죠? 이거 명사구라고 말씀드렸죠? 명사구니까 얘 뭡니까? 다시 말하면 명사죠. 그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I have two sisters and they are teachers 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두 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어. and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이야. 그냥 그죠? 의미를 그냥 일렬로 그냥 쭉 나열해 놨다면 지금은 나는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되나? 문장의 구조가 좀 더 다르죠, 확실히. 다르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렬로 쭉 나열한 것보다는 분명히 이쁘다 해야 되나요? 좀 더 복잡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고학년이 쓸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잘 사용하면 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냥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어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선생님인 하는 형용사, 이런 어떤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형용사 구실을 하게 만들 때 이 형용사는 항상 뭡니까? 명사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어떤 관계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 리스닝을 할 때 써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자, 요까지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어제 설명을 마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자, 문장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죠? 시스터스 해놓고 컴마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면 이 녀석의 해석은 나는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그래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컴마 후라 그럽니다. 컴마 후. 그러니까 컴마가 있다라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컴마 후라 그러면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그들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요것만 싹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캐네디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나는, 그죠? 제가 그러면 위에 거로 말을 했을까요? 밑에 거로 말을 했을까요? 제 말에, 그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걸로 읽었나요? 이걸로 말을 했나요? 이걸로 말했나요? 다시 말하면 제 말 속에는 I have two sisters 하고 나서 컴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모르죠. 그죠? 제가 말하면서 그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러면 자,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석을 1번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해석을 2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 캐네디언들은 해석을 대개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감히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대개 뭡니까? 요걸로 갑니다. 밑에 걸로. 왜 밑에 걸로 갈까요? 이 사람들은 영어를 단어가 떨어지면 단어 떨어지는 순서대로 읽으니까. 저희처럼 뒤에서 걸어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한국 어순으로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한국식으로 영어를 놓는 법을 버리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잖아. 잘하는 걸 가지고 놀아야죠. 못하는데, 이미 못하는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한국말로 어순으로 바꾸고 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이게 참 난해하단 말입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인데 버리기가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그죠? 그치만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버리시려고 좀 노력하시고요. 저랑 계속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I have two sisters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명의 누나가 있어. who 하는 순간 뭡니까? who가 뭐예요? 관계대명사인지는 바로 눈치채셔야 돼. 그럼 얘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I have two sisters 했을 때 캐네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두 명의 누나가 있어. who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머리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리고 그 누나들은 이 소리예요. are teachers 했어요. 선생님이야. 끝났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속 가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쌤, 컴마 후랑 따로 그래머에 존재하잖아요. 네, 존재합니다. 컴마가 없으면, 그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컴마가 있으면 그냥 쭉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는 건 해석을 할 때는 무조건 왼쪽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무조건. 다만 여기 아이들도 컴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지금 1번 문제는요. 자, 이렇게 한정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자, 보세요. 저랑 자,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제가 누나가 몇 명입니까? 1번은 적어도 2명이에요. 왜? 선생님의 누나가 둘이라 그랬잖아. 2번은요.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제가 누나가 몇 명이죠? 2명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 2명 있다고. 2명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1번과 2번은 전혀 그죠? 담고 있는 정보 양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 여기 사람들도 컴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그 안에 그죠? 어떤 정보가 서로 다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해석은 밑에서부터 단어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지 우리처럼 막 뒤에서 막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잠시 다시 확인하는 시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컴마랑 컴마가 없는 거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통 컴마 후하고 컴마 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게 썼냐면 찰리 있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 있었어요.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어.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실이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지. 이런 말을 자 영어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도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찰리 became a lawyer 해야 돼요. 제가 네이버에 그 답글을 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영웅될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도 안 걸렸어. 영웅되는 데까지. 인기가 있다는 거죠. 대답을 달면 금방 채택이 잘 돼요. 설명 잘한다는 소리겠죠. 지금 설명을 여기서 못하면서 왜 거기 가서 잘하냐고 물으시면 여기 설명이 훨씬 어려워. 거기는 너무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 유튜브에 올리나 어쩌나 고민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And it surprised his friends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완벽한 영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테크닉을 버리면요. 자, 보세요. and하고 대명사 보이죠, 이게. and 대명사입니다. and가 뭐라고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아, 관계사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관계사를 쓸게요. 어떻게 쓸까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찰리. 아이고, 찰리가 찰리즈가 돼버렸네요. 자, 찰리 became a lawyer 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and is를 어떻게 바꿉니까?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꾸죠. which surprised his friend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is를 바꾸고 그 대신 which가 들어갔네요. 사실 위에는 컴마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밑에는 제가 컴마를 달아야만 합니다. 여기 컴마 없으면 그래머 틀립니다. 해석도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볼게요. 찰리는 변호사가 됐는데 자 보세요. 케네디는 말을 해요. Hey, buddy. 찰리 became a lawyer. 그죠? 찰리가 변호사가 됐다네. which 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which는 사물이나 상황을 받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who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찰리가 변호사가 됐어. which라고 얘가 말을 던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이 이 소리예요. 왜? which가 받을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 앞에 명사라 해봤자 뭡니까? 찰리. 그리고 뭡니까? a lawyer. which가 받을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잖아. 둘 다 사람인데 which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which 뭐겠어요? 아, 그 상황이 이 소리예요. 찰리가 변호사가 되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The fact that Charlie became a lawyer 이거예요. 찰리가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surprised his friends에서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캐네디언 친구가, 그죠? Charlie became a lawyer. which 하는 순간, 아, 그리고 찰리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말이 사실이 하고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 surprised his friends 했어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이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하고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가운데가 후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후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캐네디언 친구가 말을 해요. Charlie became a lawyer. who 하는 순간 뭡니까? 아, 찰리가 변호사가 됐어. who 하는 순간 관계대명사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who 하는 순간 뭡니까? 아, 그 변호사가 하든지 그 찰리가 하든지 이 둘 중 하나예요. 변호사가 surprised his friend. 그의 친구를 놀래켰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말은, 자, 밑에 있는 who가 되었을 때 이 말은 이 해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어. 여기까지는 당연히 똑같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그죠? 그가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이 소리예요. 지금 위의 문장이랑 이 말이랑 지금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위에는 찰리가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이 친구들을 놀래킨 거예요. 근데 밑에는 아무 상관없잖아. 찰리가 변호사가 된 거랑 찰리가 친구 놀래킨 거랑 무슨 관계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 생각이 드셔야 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해. 어느 게 맞겠어요? 이게 맞지. 이거는 되게 말이 어눌한 거잖아. 이런 말을 왜 만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그죠? 언제 컴마 위치를 써야 되는지, 언제 후를 써야 되는지는 되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기 컴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지금 컴마가 없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 후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요. 컴마 없이 그냥 후 해볼게요. 컴마 없이 후.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되죠? 찰리는 그의 친구를 놀래켰던 변호사가 되었어. 이 소리예요.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의 친구를 놀래켰어. 크게 의미상 다르진 않아요. 다만 한정적 용법이니까 우리말 어순으로 좀 더 제가 이렇게 놓아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보통 밑으로 내려가지만 말씀드렸죠. 이게 익숙해지면 그잖아요. 굳이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영어를 한국말 어순으로 이런 고민을 사실 잘 안 하죠. 왜? 내가 글을 읽고서 이해가 쉬운 쪽으로 빨리 그냥 머리가 회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을 여기 만약에 컴마가 없이 제가 본다면, 그러면 저도 당연히 찰리는 그의 친구를 놀래켰던 변호사가 되었어 라고 해석할 거예요. 좀 말이 어눌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글을 읽을 때니까. 글은 컴마가 있다 없다가 보이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내 옆집에 이런 거 있었죠? 내 옆집에 사는 혹은 뭐 살고 있는이라 할까요? 살고 있는 그 여자는 할까요? 그 여자는 이뻐 라고 해볼게요. 자, 형용사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형용사죠. 이만큼이 형용사예요. 그죠? 그러면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 여자. 그죠? 여기가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거 할 때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명사가 먼저 온다고, 영어는. 그죠? 그러니까 the woman 해야 돼요. 그럼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받침 니은이죠. 있는 그 여자. 형용사잖아요. 어떻게 만들래요? 하면 who 해야지. 왜? 왜 who 해야 돼요? the woman 밖에 없잖아. 그럼 who 해야죠. 사람을 받는 관계대명사는 who하고 whom 그리고 that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머에서는 that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대 영어에서 밖에 나가시면요. 여기 캐네디언들 모릅니다. 그냥 that밖에 몰라요. 정말 whom은 아우 뭐 거의 뭐 암모나이트 고인돌 수준의 영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지. 아니면 여기 애들은 정말 그리고 whom이 있다는 것조차 생각 못하고 사는 애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어쨌든 the woman who 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 그녀는 자 the woman who 하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요? the woman 그 여자 who 하는 순간 뭐예요? 대명사잖아. 받을 값이 여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냥 그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옆집에 산대요. 옆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who is living 이래 되겠죠. next door이에요. 옆집에 하는 부사구예요. next door 했어요. 근데 이쁘답니다. 그럼 뭐 그녀가 이쁘다 하면 어떡할래요? she is pretty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is pretty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그 여자고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란 말이 이거예요. 옆집에 살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 단어가 그냥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꾸며주는 명사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The woman 하면서 앞에 있습니다. 그죠? 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빠르다 생각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자, the woman who is living next door is pretty 이래 됩니다. 만약에 옆집에 살고 있느니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이뻐했어요. 그죠?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이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민감하셔야 돼. who lives next door 해야 되죠. 여기도 형용사가 이때는 형용사가 뭡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이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거를 너무 안 지키셔. 제가 어떤 강의를 봐도 뭡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요. 의미는 똑같이 뭐 옆집에 살고 있는 거나 옆집에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그죠? 내 옆집에 해놓고 내라는 말을 하나도 안 넣네. 그죠? 옆집에 살고 있는 이라고 말하거나 옆집에 사는이란 말 분명히 우리말에도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퉁치지 마시고요. 살고 있으면 is living이고 살면 live예요. 그죠? 그래서 who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관계대명사가 뭔지 조금씩 익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습처럼 요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om has a friend 됐어요. 탐은 친구 있어. 근데 who 했다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Tom has a friend who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탐은 친구가 있는데 who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해야 돼요. 접속사 대명사. 그죠? 대부분 이 관계 대명사가 받는 대명사는요. 그 명사는요. 관계 대명사 보통 바로 앞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Most likely, 그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 Tom has a friend 하면 탐은 친구가 있는데 who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이 소리야. works at the UN 그랬어요. 그죠? UN에서 일해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글로 보잖아요. 그러면 who 앞에 콤마가 없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탐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이 소리죠. 물론 친구 하나가 있어라고 해도 괜찮죠. 하나가 있어. 이렇게 뒤에서 말을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죠. 왜? Who works at the UN이 그죠? 품사로 보면 얘가 뭡니까? 형용사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형용사니까 UN에서 일하는 하는 받침 니은입니다. 요게 지금 형용사가 같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일하는 친구예요. UN에서 일하는 친구. 그래서 친구라는 명사구가 앞에 나오고 UN에서 일하는 이라는 관계 대명사의 관계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저는 이렇게 해석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그냥 뭡니까? 요 밑에 요 식으로 그냥 해석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하듯이 Tom has a frien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탐이 친구 하나가 있는데 who 하는 순간 그 친구가 works at the UN, UN에서 일한다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마 who가 있죠. 저는 항상 컴마가 있던 없던
컴마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글을 읽을 때 당연히 그죠? 아, 컴마가 있으면 이러한 정보가 있고 컴마가 없으면 저러한 정보가 있다는 차이는 저도 알죠. 그것도 얘네들도 인식은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차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을 때는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나가 몇 명이니 물으면 최소 2명과 그죠? 그냥 2명, 명확한 2명으로 나뉘었어요. 여기에는 그런 어떤 구분조차 할 것도 없어. 친구가 하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쭉 그냥 해석하셔도 뭐 걸어오나 내려가나 그나물의 그 밥. 대개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제가 첫 번째부터 two sisters를 가져와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설명이 좀 더 복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소리지. 자, 이걸 설명할게요. 그럼 이래 되잖아. 탐은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죠? 그는 UN에서 일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수능이가 보고 글이 아무리 길어도 상대방이 아무리 긴 말을 해도 그냥 구분돼서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습관을 많이 버리셔야 돼. 짧으면 저도 그냥 걸어요. 충분히 그냥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 어순과 더 같다라는 얘기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서 실컷 걸었는데 와 이거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 잠깐만 있어봐. 나 다시 좀 읽어볼게. 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글 읽다 보면. 특히나 수험생들은. 그죠?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내려가면서 읽는 게 월등히 이해가 빨라. 월등히 심플해요. 지금 보세요. 어느 게 심플한가. 탐은 친구 하나가 있어. 그리고 그는 UN에서 일해.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and로 계속 연결시키면 글이 1차원적으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래서 좀 더 고급지게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해서 긴 형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요. 그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긴 형용사를 사용해서 거는 쪽이 이해가 빠를까요? 그냥 심플하게 쭉 나열한 게 빠를까요? 나열한 게 빠르다는 겁니다. 훨씬. 그죠? 그 생각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여기 관계대명사가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일요일날 제가 지금 일종의 뭡니까?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볼게요. Students who come late can take the exam 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이런 거 이제 잘 하셔야 되긴 해.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왜? 주어가 끝나면 그 다음 자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날 했어요. 저희 할 때. 뭡니까? 동사가 오죠. 동사가. 자, 주어가 끝나면요. 영어는 무조건 뒤에 동사예요. 그죠? 그러니 주어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거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앞에 이 녀석을, 이만큼을, 이건 뭐라 부르죠? 실컷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명사 구라 하는 거예요. 제가 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엄청 강조하죠. 이 구라는 표현을. 왜? 이거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라고 제가 드리잖아. 그잖아요. 한 번에 들으셔야 돼. 생각해보세요. Students who come late. 이거 한 단어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늦게 온 친구들은 이 소리잖아요. 늦게 온 학생들은 이 소리예요. 여기 늦게 온 학생들은 이 소리예요. 그죠? 늦게 온 뭡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만 그냥 따로 뗀다면 그죠? 따로 뗀다면 이게 형용사니까 이게 형용사예요. 근데 합쳐서 뭡니까? 자, 우리가 형용사, 명사만 happy boy, the happy boy, 뭐 a happy boy 이것만 명사구 아니죠. a boy who's happy도 명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혹시나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자, 가볼게요. happy boy가 있어요. 이거 누가 몰라? 행복한 소년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a happy boy는 뭡니까? 명사구라고 했어요.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뭡니까? 결국 이거 품사 뭡니까? 그러면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구예요. 자, 이걸 영어에서는 근데 아주 지랄맞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A boy who's happy.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똑같아요. 이거 둘 다 뭡니까? 그냥 행복한 소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happy boy만 하면서 영어 하면 우리도 영어 정말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a boy who's happy를 할 줄 아셔야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죠? 명사 앞에 boy라는 명사 앞에 그죠?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 어순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영어가 어려운 거는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길게 놓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형용사에서 그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언어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죠?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거 두 개 다 지금 a happy boy도 마찬가지, a boy who's happy도 마찬가지. 둘 다 뭡니까? 그냥 명사구라고요. 명사구. 명사구입니다. 둘 다 이게 명사구. 명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a boy who's happy는 한 단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소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하면 a happy boy 당연히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a boy who is happy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늦게 온 친구들은 can't take the exam 했어요. 그 시험 치를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수거 같은 거, 뭐 take an exam 하면 시험을 치르다 하면 때 동사를 뭐 take를 씁니다. 자, 이런 건 어휘의 문제니까, 그죠? 조금 익숙해지고 또 제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단어도 하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개 손보기에는 입도 젖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머 쭉 가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take the exam 하면 이거 뭐 그냥 한 단어로 시험을 치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은 자, 여기 해석이 있죠. 그죠? take the exam,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온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student 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the student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는 없지만 어쨌든 the students who come late 했어요. who come late. 늦게 온 학생들은 그죠? cannot 그죠? take the exam 했어요. 그 시험 치를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을 했어요. 내일 진도를 좀 더 이렇게 막 관계대명사 앞에 뭐 위치라든지 in이라든지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그죠? 혹은 who 앞에 뭐 with라든지 뭐 혹은 in이라든지 전치사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걸 합쳐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관계부사라 그럽니다. 관계부사. 이름은 부사인데요.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내일 그거 하고 해서 시험 연습 뭡니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